계속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새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새해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유월절 통하여 해의 시작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주 뭐 마이크 쩌렁쩌렁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국가대표. 네, 오늘 주제는 국가대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는 그 나라의 얼굴이 되고 그 분야에서 우리의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를 뽑을 때 우리는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는 그 대표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분야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직업군은 달라도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타도 어떻게 타자? 개혁주의로 타자, 그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물건을 하나 팔아도 어떻게 판다? 개혁주의답게 판다.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는다? 개혁주의답게 밥을 퍼서 먹는다. 그거예요. 국가대표를 뽑는데 대충 뽑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뽑는단 말입니다. 특전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막 뽑지 않아요.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정말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이제 조선이 저물어가고 일본의 치하에 들어가서 한일합병이 되고 보이지 않아요. 앞이 풍전등화의 길에 들어섰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서구에서 또 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발생한 의원제 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나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임시정부를 해외에다가 5개 이상 만들어 놓고 상해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곳곳에 있었어요.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 하나 세워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짧게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AD 70년 티투스에 의하여 무너진 다음에 194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거의 1900년,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고력이 뭐예요? 사고치는 힘? 생각하는 힘. 우리는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외부적 존재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외부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 가면과 부패를 막기 위함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세상 교육은 뭐예요? 외부적 잔재, 외부적 모양을 가꾸는데 주력한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면의 감염과 내면의 영적인 오염과 내면의 세속화를 막는 데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이나 위탁교육은 대부분 뭐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스펙, 남에게 보여지는 겉포장, 그것 때문에 온갖 비리를 엄마 아빠가 교수인데 국가위정자인데 그 일을 저지르고 실형을 맞는, 그게 이 대한민국 현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민낯입니다. 민낯. 솔직히 딱 벗겨놓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박사 논문은 부교육자가 다 쓴 거예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대형교회에서 그거 쓸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죠? 시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박사과정 들어갔다가 목회가 저희 교회만 한데도 박사 논문 쓴다고 교회를 접고 7년 해가지고 하나 썼어요. 겨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대형교회를 하면서 논문을 써나간다? 글쎄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논문 조작, 논문 대필, 논문 저작권, 저작 위반, 표절, 그 뉴스가요 평생 나와요. 그죠? 안 멈춰요. 이제 멈출 때쯤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나와요. 왜? 내면으로 사고하고 묵상하고 사유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상에서 어떻게 해요? 외모를
출중히 여기는 외모지상주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면 돼. 넌 몰라도 되고 무식해도 되고 따기만 하면 돼. 일단 따기만 하면 된다. 사실은 이 학이라는 건 뭐예요? 따놓고 이제 그 분야를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따놓고 던져놔요 우리는. 그래서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땄단 얘기는 이제 운전면허를 땄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어 던지면 운전 잘해져요? 아니 면허를 땄으면 계속 운전을 해야죠. 면허를 땄으면 그래야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 80년, 70년도, 90년도에 잘못 가르쳤어요. 야 대학만 들어가. 대학만 들어가면 땡이야. 신나게 놀아 그냥 막. 거꾸로거든요 사실은. 대학을 갔으면 이제 면허를 딴다는 얘기인데 면허를 땄으면 그 분야에서 이제 그쪽으로 반복 숙달 연구 응용을 하여서 개발을 해서 계속 그쪽의 전문가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워낙 외모지상주의라 대학만 들어가. 대학만 들어가면 땡. 우리나라는 딴 거 안 봐. 간판만 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이제 학력도 안 본다는 블라인드 이력서를 받고 있고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먹고 살지언정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고력, 그 힘이죠. 생각하는 힘, 그게 사고력이에요. 따라하세요. 사고력. 이거 사고 치는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우리 아이들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산책을 많이 해야 돼. 산보를 해야 돼. 봐야 돼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얘들아 나가자, 산책 좀 하자, 여행하자, 이제 걷자. 싫어, 나 집에 있어, 책 볼래 그냥. 이러다가도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잖아요. 들어가대도 안 들어가요 집에. 그걸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세요. 자연의 그림을 보세요. 이 책, 종이책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흙을 파고 개미를 만져보고 때로는 뭐 약간 상처도 받기도 하겠죠. 자연으로 하여금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걸으면 안 되는구나. 아 모래에선 자전거 탈 땐 커브하면 미끄러지는 거구나. 마찰력도 배울 것이고 아 물은 겨울이 되면 어는구나. 저희 집 앞에 호수 낚시터가 하나 있는데 겨울에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놀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이번 주는 갔더니 찰랑찰랑 녹아가지고 물결이 일어나면서 낚시꾼들이 그냥 때로 모여오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아, 고체와 액체와 기체 배우는 거거든요. 이 생각하는 힘, 이것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사고력. 한일합병,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었다. 한일합병이 되는 해에 한 겨울을 남산 마루턱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일합병이 한 35년 동안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뭐 지배하겠습니다 이러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개화된 좋은 문물들이 있는데 이거 너희 줘가지고 도와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 전에 누구한테 눌림받고 있어요? 러시아한테 우리가 꽉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정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로 도망가요. 아관파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우리를 잡기 전에는 러시아가 이미 장악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리는요 아주 의도맞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죠? 청나라 있지, 러시아 있지, 일본 있지. 뭐 아무튼 그 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 또 이러면 우리나라도 새우라고 표현했다고. 아무튼 그렇게 작게 있는 나라가 요충지, 목에 목, 혈과 같은 그 딱 짚으면은 숨 못 쉬는 거기 있으니 큰 나라들이 가만두겠어요? 35년을 한일합병. 그래서 이승만이 겨울에 남산 마루턱에 올라가가지고 종이연을 하늘에 띄웠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뺏겼는데 연 띄울 맛이 나겠어요? 와 신난다 이런 연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찹찹한 거예요. 생각이. 뭐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시를 얼레라 그러죠.
자세, 얼레를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바람을 태면서 수두룩이 짓밟히고 있는 조국의 영혼을 모조리 그 속에 불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미당 서정주가 이승만 정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 지금 뭐 이승만이 그 나이에 뭐 연날리기 할 나이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데 시를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건 밀고 당기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바람도 타야 될 것이고 연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종이 영인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종이 같아요. 진짜 종이. 이름도 조선이 뭡니까? 조선이. 조자가 뭐예요? 에? 좋아요 조? 아침 조자예요. 선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건국사 이야기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왜? 그 건국사 이야기 하려면 이 이승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학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성경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싫으니까 아예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생각이 많았을까. 미당 서정주였고요. 여념이 없었다. 생각이 끝이 없었다. 잠언 24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연 하나 띄우려고 해도요, 띄어야죠, 달려야죠, 설계해야죠, 실을 얼레를 풀었다 감았다 해야죠, 바람 보고 풀어야죠. 전략과 지략과 생각과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고력이 떨어지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TV나 타블렛 PC를 접한 아이들은 전두엽이 마비가 됩니다. 제가 미디어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편집을 하면 한 장면당 5초 미만으로, 아무리 길어도 10초가 안 넘게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다른 생각 못하게. 그래야 그 영상만 보고 따라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야 다른 데 클릭 안 하거든요. 졸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연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화면이 늦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졸아요. 왜?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 에너지 써야 되니까 힘드니까 졸음이 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하나 딱 틀잖아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눈 뜨고 봐요. 졸지도 않고. 왜?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뇌를 빼앗아갑니다. 사고 못하게, 졸지 못하게. 사고는 누가 해주고 있어? 저 감독이 화면으로 해주고 있고 난 멍하니 보고 있으면 돼. 아무리 피곤해도 멍하니 보고 2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5초 이상 10초 이상 내용이 연결되는 사고를 해야 되는 강연이나 책이나 라디오나 이런 걸 볼 때는 내가 전두엽을 써야 되니까 힘이 들어. 힘이 드니까 에너지 딸리고, 에너지 딸리니까 에너지 쓰기 싫다고 전원을 탁 끄는 거예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누가 오래 생각하냐. 바둑이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바둑. 그 똑같은 바둑판 검은돌 흰돌 딱 보고 30분 40분 1시간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딱 옮겨요. 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건요, 이 기사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바둑을 놨던 걸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 작업을 똑같이 해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의미 없이 놓는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요, 하루가 복귀가 되는데 복귀가 안 돼요. 복귀가.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 1932년도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개최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대표로 누가 왔으면 좋겠냐 얘기를 나왔을 때 이제 김구. 그런데 김구가 아니라 김구도 이승만에게 정권대사를 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김구도 자기의 그릇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이나 이쪽 극동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인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는 서양과 대양을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그 외국인들과 교제하면서 국제 정세를 자기가 한 손에 꽉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에도 이승만은 자기를 계속해서 프레지던트라고 편지를 써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전에는 프레지던트라는 그 직함이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의회제도, 의원제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중국의 상해에서 무슨 의원제도가 있겠어요? 중국의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독재하잖아요. 독재. 주석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달라고. 갈라디아 2장 9절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봐봐요. 한계점이 딱 나오죠. 야고보 게바는 페트로스, 베드로, 케파라고 하는 다른 방언, 요한은 예수님의 삼총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삼총사는 어디? 할례자에게로. 그러면 지도로 그려봐요. 할례자들의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극한적이죠? 근데 자기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은 지도로 그려보세요. 어디예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누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네가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삼총사 사도도 나한테 교제의 악수를 내밀었어.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부득불. 저도 가끔 설교할 때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맨날 지하실에만 12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는 게 그냥 시답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의 공증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학회에서 저를 초대하는 거 이런저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들으라는 얘기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할례자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고생을 더하고 훈련했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의 사도로 선택을 했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구랑? 이방인 루카스와 함께,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함께 두 명이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요. 베드로 복음이 없어요. 그 제자 마가가 쓴 건 있죠. 베드로 편지 해봐야 10장도 안 돼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죠? 그게 다예요. 야고보는 책을 아예 안 남겼고요. 그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은 좀 많이 썼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쓰임 당할지 여기서 벌써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 그 위치가 쓰임 받는 그 그릇의 크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보고 누구한테 가라고 투표하겠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그 당시 사람이라면 이승만한테 표를 주죠. 그가 공부했고 업적을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따져볼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각하는 힘 다음으로는 지도력이. 지도력은 뭐냐면은 어떠한 무리를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힘이거든요. 이게 조직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하죠. 왜? 약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조직을 빼면은 사실 뭐 뼈 없는 시체예요, 시체. 우리가 모이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세우는 게 기독교인데 조직을 못한다? 문제가 있고, 기성 조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존 조직을 그냥 비난과 비방만 한다? 비평과 비판도 아니고 대안도 없이 비난과 비방을 하면 안 되죠.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을 비평과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건강이에요. 지성의 제일 기능은 비평이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조직을 못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단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조직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직을 하고 다녔어요. 500원씩 일주일에 5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12명, 공포의 외인 구단 7명이었구나. 야구 짬뽕 아세요? 짬뽕? 뻥. 그 말랑말랑한 고무공, 야구공 같은 모양의 크기의 말랑말랑한 고무공인데 그 짬뽕 하는 팀. 또 저는 포수였어요. 투수하고 포수를 제가 했었는데
공 잘 던집니다. 제가 던지면 탁 스트라이크. 그래갖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른 응암 초등학교, 녹번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애들끼리 토요일마다 대항전 하고. 그리고 똑같은 모자, 똑같은 신발, 똑같은 티셔츠.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무슨 팀이냐 물어보면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제가 조직한 공포의 외인 구단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한 말이 지금도 전 기억나요. 그 전도사님 장교 출신이었는데 저를 동그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이거 네가 만든 조직이냐고. 맞다고. 얘 무서운 애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조직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조직을. 에? 그게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근데 이 회비를 걷는 이 가론유다 같은 놈, 이 정승원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정승민, 정승원은 우리 학교 교수구나. 정승민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 500원씩 매주 우리가 7명이 냈으면은 이게 3,500원이면 그 당시 돈으로 센 건데 이걸 쓴 거야 얘가요. 우리가 모자도 맞췄고 신발도 맞췄고 신발 끈도 야광으로 다 맞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 가져오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에? 돈이 왜 어디 갔어? 네가 걷었잖아 500원씩. 그랬더니 얘가 골목에서요 다짜고짜 10명이고 100명이고 다 덤벼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아니 회비 내놓으라는데 뭘 덤벼 또. 하고 6명한테 의도 터지고 쌍코피 나고 집에 갔어요. 이게 뭐야 얘 이상한 애네. 그리고 그 돈 내놓으라고 안 했습니다. 오늘 게임값을 다 줬기 때문에 집에 가 그냥 이렇게 했죠. 그냥 지도력 공권력이 필요해요. 가끔은요 이렇게. 우리 야구팀인데 우리 야구하고 요요 이 두 가지 그때 LG25시에서 요요가 아주 유행이었는데 그거 아세요? 요요? 요요 땅강아지 뭐 그네 뭐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우리 그때 그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거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의 뭐 야구팀 이끌어도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축구팀 이끌려도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응? 이 나라가 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요. 이 엄청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자, 제네바 갔죠?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친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게 딱 증거가 된다고 전 봐요. 친미주의자였으면요 미국에서 들어와 승만 들어와 할 텐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비자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승만이 미국 나갔다. 제네바에 뭐 일이 있어갖고 나갔다. 그래 비자 딱 걸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비자 허락을 안 해줘갖고 그 당시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사람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대통령도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찾아가가지고 왜 비자를 안 내주냐. 비자 내놔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포기해. 너가 그거 대한민국 하나 붙잡고 자꾸 어렵게 하니까 우리 미국 의회가 어려워 지금. 골치 아파. 그러니까 딱 놔. 그리고 그냥 이 좋은 나라 와서 살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예? 어디 판자촌에서 살래요? 아니면은 저 강남에 요즘에 어디가 뜨나 모르겠다. 뜨는 데 가서 살래요? 예? 오라는 거예요. 펜트하우스로, 타워팰리스로, 롯데 시그니처 아파트로 오라는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라는데 가야지, 그럼 가야지. 오라는데 가야지, 뭐 내가 간다 그래서? 미국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하고, 미국에서 출세하고, 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미국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승만이 본심이 딱 나옵니다. 화가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봬도 너네가 볼 때는 동양의 원숭이처럼 보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야. 어찌 남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받겠냐. 비자 빨리 좋은 말 할 때 그냥 내놔. 나는 국적 안 바꿔. 근데 여기서 충격은 독립신문을 같이 독립협회를 같이 만들었던 서재필과 안창호는 미국 시민을 받습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유승준 그죠? 그 가수가 뭐 원래 미국 사람인데도 군대 간다 그러다가 안 간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20몇 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우리는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공인한테는 굉장히 민감하죠. 오죽하면 가수 싸이가 군대 2번 갔다 왔겠습니까? 2번 갔다 왔어, 2번. 한 번 갔다 온 게 뭐가 잘못됐다. 그 차라리 한 번 더 2년 썩고 오는 게 나아. 그거 2년 안 썩고 오면요 20년이 고생이에요. 그냥 진짜 지혜로운 거죠. 대단한 거죠. 군대 2번 갔다니까요. 2번. 그렇게 민감해요, 우리나라가. 누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 김구, 서재필, 안창호, 여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승만의 뚝심이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뚝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승만의 줏대를 일컬어서 뚝심이라고 역사에서 쓰고 있다. 여러분 뚝심 있어요? 믿음의 뚝심이 있습니까? 이거 비자 하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2장 7절에도 비자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하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촉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그 당시 127개국을 다스리는데요, 페르시아가 조서를 써줘가지고 통행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프리패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좀 해달라. 조서를 써서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까지 그냥 바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국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뭐 느헤미야야 지금 강제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와 있다고 해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장이면 왕의 목을 쥐고 있는 1급 공무원 아닙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뚫어 헤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지도력을 보는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 총장,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지도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관은 지도할 줄 알아야 되죠. 시민? 나는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도 아니지만 조선의 대한민국 시민이다.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디서 저런 배포와 용기와 소위 속된 말로 깡이 나올까?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어디 시민이라고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기독교 입국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에 이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있을 때는 기독자유당이라고 있었어요. 아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는 처음부터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서 재헌국회에서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걸로 속기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군요. 지도력이 탁월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럼 여기서 반출해 보면, 사고력과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납니까? 잘 없어요. 한국적이면서도 서구적인 자질, 국제 정세에 능통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 동시에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여야 대한민국은 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한국적 상황만 잘 알아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해방되는 거, 그러면 앞으로도 통일될 거, 다 이게 외교적 문제로서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38선을 우리가 딱 그어놓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찍었지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 걔네가 사인을 해제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제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미국 대통령 될 사람한테 내가 이래 늙어봬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좀 담대하게 키워요. 예,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래서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승만은 제가 볼 때는
예지력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지력, 통찰력, 간파력,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거를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자, 국제 정세까지 꿰뚫어보는 예지력. 실제 사진이죠. 가운데 앞에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국제 정치와 외교를 전공을 해서 실제로 이론도 알고 있고, 국제 정세의 예지력을 갖고 있으며 실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뭐 세계가 좁았어요. 뭐 제네바로부터 해가지고 뭐 상해, 일본, 미국, 영국 다 돌아다녀요. 그 감각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핵심에 한성 감옥이 있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절대로 다윗이란다. 바울과 같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의 시간이 없이는, 그죠? 아라비아와 다소에서의 그 연구 시간이 농축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애들 그냥 언어 몇 개 하면은 또 이렇게 된다? 천만의 말씀. 한 인물이 정말 삭고 발효되고 정말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일을 거쳐야 돼.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유독 그렇게 고통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크게 쓸 딸이 아들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서 단련하세요. 그래야 강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이. 그냥 막 온실속 화초처럼 막 필요한 거 해주고 다 해주고 안 됩니다. 야외 갖다 놓으면 그냥 죽어요. 밖에서 바람 맞고 큰 백합은요 튼튼합니다. 중국 모태똥 소룡 스탈린, 미국의 아이젠하워 트루만 상대를 했던 사람, 일본이 제일 무서워했던 지도자, 그가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왜? 일본을 간파하기 위해서예요. 일본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친일주의자, 이승만 보고 친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 나오죠. 베스도 총독 나오죠. 가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 나오죠. 뭐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이고 누구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왜?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가이사 황제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다 활용할 대상이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평가한 것, 그들은 음흉한 마수다. 자, 한자를 뺐는데 마기 마자의 손수자예요. 러시아는 마귀의 손이라는 거, 마귀의 손. 실제로 평가 기록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이지만 북극이 가까운 러시아는 매우 춥고 평원은 늪지여서,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 탱크가 가는데 다 어디 빠져요? 전부 지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못 빼요, 결국에는. 평원이 늪지여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많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는 겨울에 항구가 얼지 않아 전쟁이 나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부동항을 가진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 음흉한 나라이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100여 년 전에 평가했던 러시아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흑해 카스피의 크림반도를 먹었죠. 그게 지중해까지 연결되거든요. 사실은 지중해 연결되면 뭐 이제 대서양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지중해 연결돼 있으니까 크림반도를 먹어야겠는 거예요.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따뜻한, 정확한 거예요. 소름 돋아. 그리고 또 작년에 시작한 전쟁이 지금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 뭐 일주일 만에 끝난다 뭐 했던 전쟁이요,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신경 안 써요.
지금도 청년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아빠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터키 지역으로 이미 많이 갔을걸요. 근데 이번에는 또 지진이 나가지고 2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또 안타까워요. 정확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부만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 다음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일본이죠. 일본. 근데 이제 이 러시아를 딱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혀 무지하다. 전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 서양에서 막은 물이 동양으로 흘러 넘쳐 흐르게 되었으니 그 상황이 참으로 위급하고 절박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서양에서 막은 물이 동양으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서양에서 막은 물이 동양으로 흘러 넘쳐 흐르게 되었으니 이거 이승만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상황이 참으로 위급하고 지금 절박하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 서양이라고 하는 건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나토 연합 정도 되겠죠? 서양이라고 하는 건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모스크바. 그 모스크바가 서쪽에 있어서 그 서쪽으로 얘네들이 전진을 하려고 했던 거를 그래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잘 막았다는 거예요. 잘 막았더니 이 물이 서쪽으로 나가기에는 틀렸고 지중해로 흘러나가긴 틀렸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나가지만 크림바들 뚫어가지고 틀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로 쳐요? 동양이 어디예요? 극동지역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하면 어느 나라가 나와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고력 사고하고 있습니까? 예. 동쪽으로 가면요 대한민국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동쪽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도시가 뭐예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도 유라시아 횡단할 때 동해나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차를 실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차를 내려가지고 차로 유럽까지 횡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이면은 완전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이거든요. 이게 8,000km예요. 우리 부산까지 500km죠. 7,000km가 넘어요. 이거를 철도를 횡단 열차를 놉니다. 얘네가. 왜? 군대를 이송하기 위해서.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예요. 여러분 뭐 횡단 여행하라고 놔준 줄 아세요? 그게? 군대와 탱크를 옮기기 위해서 7,000km를 와 말이 7,000km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열 몇 배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러시아가 6,000km 정확하게. 그래갖고 그 물이 어떻게 됐대요? 흘러 넘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참으로 위급하고 절박한데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러일 전쟁이 터지죠. 러일 전쟁. 전쟁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뭐 일본은 괜찮은 사람이었냐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 일본 이야기가 이게 이제 히트를 쳤어요. 이게 실제 성취가 됐거든요. 다른 것도 지금 다 성취됐다고 저는 보는데 일본은 어떤 나라냐? 개화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악발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기 싫으면요 지고 나면 할복을 해. 그죠? 질 것 같으면 할복을 할복 자살을 한다니까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할복? 개화는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다른 게 아닙니다. 개화를 해가지고 근대 신식 무기들 이거 가져오고 자기네 나라를 철강 강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화의 눈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개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남을 이겨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승만이 살면서 그거를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게임도 밀어내기 뭐 이런 거 많이 스모 그죠? 그 사람들 그 나라 민족의 그 성향이 나온다니까요. 밀어내야 돼. 아무튼 우리는 씨름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야 돼. 그냥 밀어내야 돼.
안 되면 할복 자살해야 되고 막 그냥. 그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유럽과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개화를 하려고 힘을 썼고, 왜? 개화를 통해서 힘을 축적하려고. 신식 무기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일본의 야욕을 막지 못하면 미국도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미국? 너네도 일본의 야욕을 막지 못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야욕이 뭡니까? 야망과 욕심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다 보셨죠? 다 본 것 같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뭐예요? 일본의 겉과 속, 속과 겉?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책이 이렇게 생겼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 승만, 리, PhD. 그죠? PH라는 얘기는 필라소피. 이 필라소피가 뭐예요? 철학이죠. 닥터 디그리 된다는 거예요. 철학 박사가 왜 어렵냐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력. 거기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와닿던 게 13장과 14장입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실제 초판에 13장의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화주의자, 미국의 평화주의자, 미국의 평화주의자들에 대해서 씁니다. 우리 이 제목만 보면은 미국의 평화주의자들이 많구나. 오, 좋겠다. 평화롭겠다. 샬롬, 샬롬, 샬롬 막 이러고. 근데 14장에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피프스 컬럼 리스트가 뭐예요? 다섯 번째 컬럼 리스트? 이건 완벽한 수거입니다. 배반자란 뜻이에요. 제5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평화주의자는 뭐와 같다? 배반자와 같은 것이다. 국가적 배신자, 배도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센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게 출판이 됩니다. 출판이 딱 되고 나서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왜 우리 일본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데 질투하는 거지 너? 우리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잘 지내니까 왜? 중국이랑 러시아랑 붙어있는 조선 사람들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갖고 이런 책 쓰는 거야? 일본이 가면을 벗겨야 된다고? 절반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기똥찬 일이 생기는데 이 책을 딱 출판하고 4개월 뒤에 전쟁이 터져요. 그게 바로 진주만이에요. 영화 보셨어요? 진주만? 이 책을 딱 출판하고 4개월 뒤. 와. 미국이 본토 침략을 직격으로 받는 거예요. 이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9.11 테러 말고는. 미 본토를 직접 폭탄으로 타격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로. 그리고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기억나세요? 가미가제. 미사일이 없으니까 돌아갈 태평양 건너서 일본으로 갈 기름도 없고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폭탄처럼 쓰는 거예요. 할복 자살 형태죠. 그리고 이 진주만 전쟁 이후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예언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대박 났어요. 이런 책을 써야 되는데, 그죠? 빨리 여러분도 예견될 수 있는 선지자적 책을 쓰란 말이에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주의자들이 뭐가 문제냐? 이 평화주의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입으로만 평화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거. 입으로만 평화하고 뭐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 더 심각한 건 뭐냐? 국가 방위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만 하고 국가 방위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결국 먹혀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이승만이 살고 연날리고 있는 이 땅이에요. 지금 한일합병된 이 땅, 지금 연을 날리고 있는 이 땅,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들은 국토방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본에게 모든 것을 개방해버렸다.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냥 다 도장 찍게 해가지고 개화를 도와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잡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잠깐 감옥에서 풀렸을 때가 있었는데 이승만이 1904년에 러일 전쟁 때 이승만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죠. 근데 그 틈을 일본이 딱 잡은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요. 아무튼 한국의 독립의 옹호자인 척 가장한 일본은 맹방인 한국의 생명줄을, 그러니까는 맹방이라는 것은 맹세를 한 나라, 서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은 나라, 우방, 맹방인 한국의 생명줄을 끊으라고 이미 목을 조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자유해졌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었다. 일본은 더 악랄한 칼을 목에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아니 지금 아람 군대로부터 침략을 당했다가 이겼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도 못 버티고 화살 한 방도 못 쏘고 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영혼을 다 데려갔잖아요. 전염병이 돌았는지. 그 소식을 들은 무르닥 발라단이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이죠. 아람 군대가 아니죠. 이 사람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정치적 사고력을 해야 됩니다.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다음에 왜 바벨론이 히스기야한테 인사하러 왔을까요? 정탐이죠. 아니 아람 군대면은 그 당시 최고, 지금도 18만 5천 명 군대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전력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60만 군대잖아요. 18만, 거의 20만인데요. 그 당시 18만 명이면 이건 뭐 셀 수 없는 인구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진짜 조그만한 이 서울보다도 더 작은 도시에서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는 강대 국가인 바벨론이 궁금한 거야. 아니 저렇게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슨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18만 5천 명을 죽였을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셔서 이겼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강한 신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군기고와 보물고와 창고를 탁 보여주면서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오던 반짝이는 방패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도 착각하죠. 이런 걸로 이긴 거구나. 그러면 뭐가 갖고 싶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싶겠어요? 저 무기가 갖고 싶겠어요? 그죠? 무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의 무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를 죽여야죠. 전쟁을 일으켜야죠. 왜 기밀 보안 상황인 무기고와 보물고와 창고와 이런 걸 왜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냐 이거예요. 히스기야예요. 절이 없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6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혼내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슨 무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처럼, 물론 무기도 썼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순서가 틀려버린 거예요. 부귀 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다고 오전에 분명 들었지만
그 3절이 나오기 전에 1, 2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 그게 무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K9 자주포가 아니라, 천무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차, 통찰력이 너무 없다 히스기야. 그러므로 일본의 야욕을 간파해야 하는 겁니다. 딱 한일합병 되니까 녹그릇 숟가락 다 베껴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종 있죠, 땡 치는 거. 기록에 보면 그 교회 종을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제일 크고 두껍기 때문에 녹여갖고 쓰기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와, 야욕이에요. 야욕, 야망과 욕심, 탐욕.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일본 너네, 미국 너네도 한 방에 가 이랬는데, 처음에는 키키덕거리다가 4개월 만에 완전히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넋이 나가고 이승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제가 지난번에는 이승만의 권위를 학위에서 많이 제가 강조를 했죠. 물론 그 정치인들 만날 때 당신 어디 동문이요? 나 하버드 동문이요? 프린스턴 동문이요? 이러면 기가 죽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그냥 이론 정도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실적을 쌓는 거예요. 실제 장수라고요. 실무가 능한 하사란 말입니다. 전쟁에 참전을 몇 번 했냐, 그게 엄청난 스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군들한테는, 특수부대한테는 나 이라크 파병 한번 갔다 오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다 왔고 어디 갔다가, 그럼 그 사람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왔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왕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속는 거예요. 그들의 야욕에 이용당하고 끝. 토사구팽, 토끼 잡는 데만 쓰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제. 참 인생 살면서 여러분도 몇 번 속아보기도 하고 뒤통수 맞아보기도 하시죠?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들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속고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자라가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 왕으로 데뷔했을 때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기예요. 다른 게 무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듣는 귀가 복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는 마음이 있네요. 더 우리는 확장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과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력, 지도력, 예지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힘을 활용해서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근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잘 써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앞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의 정치를 외면하고 나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고력도, 지도력도, 예지력도 목회자들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CCC의 김준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니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 제자쯤 되는 옥하는 목사님, 하다못해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요 제시는 해줬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경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러면 대충 알아듣거든요. 누군지. 제시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눈치 보고 언론의 몰매를 맞을까 봐 이제는 입 다물고 비굴한 침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각계전투야. 성도들도 막 각계 찍어야 되고 뭐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목사님이 하는 게 좀 맞아가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교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이단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분별해오는 지금까지는 그분의 성향이 뭐 격하다, 뭐 저돌적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도 저돌적이었고 아모스도 저돌적이었으니까. 미가도 마찬가지고 미가는 우통 벗고 설교했습니다. 나도 한번 벗어보려고 그냥. 그 정도로 터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향과 성향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도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 황 대표님 후보 좀 밀어드리자. 아니까 개표 결과 4만 명 찍었습니다. 꼴등했어요. 천하람한테도 졌어. 그 젊은 애.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천하람 후보한테 그 젊은 어린 애한테도 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뭐지? 나도 잘 못 부는구나. 저는 그냥 교회 총회 노회에서 대체로 나이 많은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황 장로님도 장로님이고 김기현 장로님도 장로님이시니까 그 두 분이 이제 나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돼도 저는 사실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황교안 장로님이 조금 안타깝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예견하고 지휘했던 분이 그 전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 없는데 뽑을 사람이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뽑으라면은 이 김 장로를 지금 밀어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 총선 공천까지도 갈지도 미지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예견하는 게 거의 다 맞아. 그 윤석열 대통령 될 것도 벌써 한 2년 전에 광화문에서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왜? 윤석열이 검사총장이었고 그리고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우파 집회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을 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됐어 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그 예지력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30년 넘게 광장 싸움하면서 이 정치판도 돌아가는 걸 이제 잘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뭐 정치인들 모르잖아요. 그냥 누구 오면 오셨습니까? 그냥 일이 땡이지.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러느라 정신 없어 우리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거 다 지나갔고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게 여기 와갖고 뭘 해먹으려고 들어온 사람인지 진짜 나라 일을 하려는 사람인지 교회를 등을 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지력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맞아 떨어져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고력과 지도력과 예지력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워낙 정치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사고력과 지도력과 예지력이 교회는 거의 한 빵점에 가까워요. 5점? 5점? 한 10점 될까? 그 정도?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교회 외에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고력과 지도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를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고력과 지도력과 예지력을 통해서 온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축하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든가 우리 아이들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가 이런 사고력과 지도력과 예지력을 주신 건 일단 감사. 근데 우리는 더 이걸 확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상 선교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확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쪽 분야에서도 우리는 부르뜨고 봐야 돼요. 왜? 그 정치가 잘못되는 순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세상은 다 조용한데 우리만 싸워. 이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통찰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지도자, 통찰력 있는, 사고력 있는, 지도력 있는, 예지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조선 땅에,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정말 우리는 그냥 조용히 없어질 뻔했던 이 나라에 그래도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평화주의자들은 국토방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TV에 나오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평화 평화 외쳤던 것,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했던 그 이야기와 같이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승만을 욕했어요. 전쟁하자는 거야 그럼 이승만?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화를 원하면 국토 방위를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지략도 없었습니다.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략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딸 아들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